규하, 규짱의 거꾸로가 교실 고1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OT 때 말한 것처럼 비상교육의 완자 문제집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14페이지입니다. 사도 되고 책 안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주 교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각 학교별로 수업을 뭘 하는지 몰라서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인데요. 그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걸 정의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거기서 제일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이론이죠. 처음에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허블이 관측한 결과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 그런 걸 발견하고 나서 우주는 커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폭발의 힘에 의해서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 우주론인데요.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하고 비슷하지만 우주가 팽창할 때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되어서 우주는 계속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을 해요. 정상 우주론도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아주 초창기에 우주가 탄생해서 뻥 하고 터질 때 생겼던 그 아주 기본적인 원소들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고 새롭게 생성되는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성된 그대로를 갖고 있으니까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가 커지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은 일정한데 계속 부피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인데요.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커짐에 따라 질량도 커지니까 밀도는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가 커지기만 하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터졌을 때의 온도, 그게 점점 식어요. 점점 식어서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 우주론에선 아니다. 계속 새로운 게 생성되면서 또다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차이는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거의 빅뱅 우주론이 사실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폭발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빅뱅을 통해 생성된 우주 초기 원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물질이라 그러죠. 이런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는 또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아마 배운 내용일 거예요. 뒤에까지 배웠겠네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배웠을 텐데 사실은 여기서 더 분해가 됩니다. 뭐냐,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진짜 분해할 수 없다라는 쿼크라는 것까지 다시 또 분해가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들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불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 쿼크라는 것들은 더 이상 정말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쿼크랑 전자,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랑 전자 같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본 입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기본 입자의 종류. 쿼크와 경입자, 이것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쿼크의 종류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경입자에는 이제 전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중성미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전자는 음전하, 즉 마이너스의 전기를 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본 입자 외에도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쿼크가 뭉쳐서 생긴. 그래서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한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0이죠, 0. 전기는. 자, 이게 저는 여기 교재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왜 양성자가 양전하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양성자가 왜 플러스고 중성자는 왜 전기를 안 띠는지.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생성이 됩니다.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 두 개랑 그리고 다운 쿼크 한 개가 만나서 양성자가 돼요. 반면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 쿼크 두 개랑 업 쿼크 하나가 만나서 중성자가 됩니다. 이때 업 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3분의 2를 띠고 있어요. 다운 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가 두 개니까 3분의 4겠죠?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은 몇입니까? 3분의 3이죠. 3분의 3. 즉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여기에다 플러스 업커크 하나니까 3분의 2를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하면 몇이죠? 0이죠. 0. 그래서 이제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자, 원자핵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양성자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자죠. 원자. 큰 단위입니다. 원자는 이제 원자핵과 전자를 합쳐서 원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 전자수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요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 빅뱅의 과정을 시간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빅뱅의 과정은 시간순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냥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는 겁니다. 빅뱅 같은 경우 약 138억 년 전에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인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겠죠. 엄청난 폭발이니까요. 우주를 만드는 폭발이니까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란 게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 고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거잖아요. 우주는 커지는데 초창기에 발생한 에너지는 그대로니까 이 에너지가 이런 거죠. 한 조그만 점에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다가 그 에너지 그대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넓게 분산이 되겠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온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더 팽창을 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 쿼크, 여기 기존에 만들어졌던 기본 입자인 쿼크들이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아, 여기 나오네요. 업 쿼크 두 개, 다운 쿼크 한 개, 이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이 나오네요.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전자는 원래 자유전자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그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히만 얘기를 해주자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그 고온 상태에서는 계속 좀 서로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이 되려면 중성자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정리를 해주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양성자에 조금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더 더해져야 중성자로 변환이 될 수 있는데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양성자들이 중성자로 변하는 게 줄어들게 돼요. 반면에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는 건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복잡하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된다.
그 수소 원자핵에는 원래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원자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양성자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시간이 더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여기서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온도까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래 온도가 높으면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서로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위에서 수소 원자핵이 생겼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빅뱅이 일어나고 약 3분 이후 정도가 되면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3대 1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 우주 초기에는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생성되지 못했다라는 건데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더 무거운 원소는 핵합성, 온도가 높은 곳에서 핵합성이 일어나서 더 헬륨보다 무거운 그 질량이 더 큰 원자들은 생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식으면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정도까지 낮아지자 이제 전자와 원자핵들이 결합하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같은 그런 진짜 원자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뒷장인데요. 16쪽입니다. 여기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고 나서 우주에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원자 생성 이전에는 이제 전자랑 원자핵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원자라는 것 자체가 얘네가 만나 있어야 원자니까 이게 따로 있었으니까 생성 전에는 빛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원자핵이나 전자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빛이 퍼지질 못해요. 그 뭉쳐 있는 거죠. 빛이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럼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 생성 이후에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고 나니까 빛들은 이 원자 중성 상태의 원자들을 지나쳐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주에는 빛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우주가 투명해졌다. 보일 거니까. 이제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생성 전에는 불투명, 원자 생성 이후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때 빛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빛들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 바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그 빅뱅 우주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3000켈빈 온도가 되었을 때 그때 원자들이 생성되면서 빛이 퍼지는데 이때 퍼지기 시작한 우주 공간으로 퍼져서 우주 전체를 메우게 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전체를 그 메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쪽 한 켠에다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안에 이렇게 빛이 갇혀 있었어요. 이게 빛이 갇혀서 못 도망가고 있다가 3000K가 되면서 이제 빛들이 막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빛들이 여기에 동시에 퍼지니까 이 우주를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우주가 더 커졌잖아요. 더 팽창했으니까. 더 커졌으면은 그 당시에 퍼져 있는 빛이 온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빛도 에너지니까. 이 여기를 메꾸고 있는 온도가 다 동일했겠죠. 똑같은 점에 갇혀 있던 애가 똑같이 퍼진 거니까 온도가 동일한 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더 팽창한 우주에 있으면은 이 온도는 더 낮아졌겠죠. 시간도 지나면서 식었을 테고 뭐 같은 에너지인데 그 단위 면적이 커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렇게 커져야 된다 했나? 그 같은 면적의 에너지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온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발견하면 되는 거였죠. 빅뱅을 증명하려면은. 그래서 이거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해도 잘 모르겠네. 대충 이해하세요.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모프입니다.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으면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가 지금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우주는 팽창하였을 때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 온도가 낮아져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 K 정도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여기서 이 당시가 3000K였으니까 지금은 뭐 대략 한 3K 정도로 줄었을 것이다. 식었으니까. 근데 3K로 식었어도 빅뱅 초창기부터 퍼진 빛이니까 이거는 우주 곳곳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 이게 발견이 된다면 빅뱅 우주론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계로 관측되는 전파를 신호를 관측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호를 온도로 치환해 봤더니 온도가 약 3K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파장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가모프가 말한 우주 배경 복사구나. 그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빅뱅이 맞나 보다. 진짜 우주가 퍼졌으니까 팽창했으니까 이런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까닭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 뭐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 파장과 온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펜지어스와 윌슨이 파장을 관측했는데 그걸 온도로 바꿔보니 3K가 되더라. 근데 그게 그 빅뱅에서 예측한 그 3000K의 우주배경 복사가 식은 온도랑 똑같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맞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배경 복사의 특징을 보면은 그 파장 변화는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길어졌다.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은 깁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보면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3K다.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3K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 등방성과 균등성이란 뭐냐?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계로 발견된다는 것이 바로 등방성과 균등성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조금 발음이 안 좋아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거의 동일한 온도가 발견되더라 하는 그림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1단원을 스펙트럼까지 완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많이는 못 풀어보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큐바.